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액보험 판매 자격 대비 2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에서 변액보험을 특별 계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죠. 그 관리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는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1번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이 전부 계약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계정과 분리를 해서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효율적인 자산 운영과 계약자의 자산에 비례한 공정한 투자 손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3번 일반 보험과 달리 수익성 위주의 자산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자산평가를 매월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시가로 평가하는 건 맞죠? 매월이 아니라 매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편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의 보증 옵션. 변액보험의 보증 옵션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 재원으로 최소한 기납입보험료 등 약정한 보험 금액을 보증하는 옵션. 굉장히 쉬우네요. 그죠? 연금 개시 시점에서 최저 연금 재원, 최저로 연금 재원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하는 옵션은 GMAB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이죠.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피보험자 사망 시 기본보험금 이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하죠. 기본보험금이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한다. 자,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변동보험금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 이렇게 해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운용할 펀드 직접 선택할 수 있죠. 일반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우량채 할인 특약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으로서의 특성, 변액보험으로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변동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한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보장성 보험이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투자 실적이 악화되어도 사망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투자 실적이 악화되어도 보장성 보험이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하고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은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된다. 자, 장애지급률이 80% 그 이상인 경우라도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계약 소멸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장애지급률이 80% 이상 발생했을 때는 납입면제 기능은 있어요. 이건 저축성에는 또 없는 겁니다. 이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납입 보험료를 해약환급금 최저 보장한다. 일단 해약환급금을 최저 보장한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틀린 내용이에요. 모든 변액보험이 다 그렇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장하지 않습니다. 25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변액보험의 장점. 변액보험의 장점 뭡니까? 실적 배당이죠. 실적 배당.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은 뭡니까? 유니버셜 보험의 기능은 장점은 입출금 기능이죠. 보장 기능은 유니버셜의 장점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 운영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산 운용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이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죠. 2번 자산 운용은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니까 특별 계정 운용을 하는 거죠. 예, 자산 운용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시험 문제도,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산 운용 규모와는 특별 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최저보증 비용은 계약자 적립금이 증가할수록 늘어난다. 최저보증 비용은 율은 정해져 있죠. 계약자 적립금에 이 율을 곱해서 보증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금액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특별계정으로 투입된 보험료는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매일 투자 수익률로 적립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틀린 부분 찾을 수가 없네요. 3번 기타 비용, 수금비죠. 수금비는 보험료를 수금,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만 사용되는 사업비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수금비의 정의가 되겠죠. 4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감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죠. 예, 차감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가와 나의 설명에 알맞은 특별계정 운용 보수는, 예, 운용 보수가 몇 가지 내용이 있었죠. 어떤 거냐, 이거 찾는 겁니다. 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관리, 자산 운용의 이행, 운용 업무 유규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바로 수탁보수 이야기하는 거죠. 수탁보수. 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 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무관리보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채권형 펀드 자산으로 편입될 수 없는 것. 자, 채권형 펀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권형 펀드에는 주식이 단 한 주 1%도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상장 주식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혼합형 펀드. 혼합형 펀드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는 거죠. 예,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죠. 왜? 주식이 편입된다 그랬잖아요. 주식이 편입되면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번 자본시장법 등 관계보험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맞죠? 아무 채권에 투자 못해요. 투자 적격 채권에 한정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혼합형 펀드뿐만 아니라 채권이 편입되는 모든 펀드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3번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최대 70%까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형 펀드는 6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4번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혼합형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다음 보기의 펀드는 최초 개설일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펀드인가? 하나씩 살펴보죠. 자, 기준가격이 1,200원이면 누적 수익률은 20%네요. 예, 1,000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1,000원에서 시작해서 1,200원이 됐으니까 누적 수익률은 20%인데 이 20%에 오는 데까지 몇 년 걸렸냐 이거죠. 근데 연으로 환산한 수익률이 5%입니다. 연 평균 5%씩 수익이 나서 20%가 됐으니 몇 년 걸렸습니까? 4년이죠. 5, 4,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옵션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 1번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에도 선택할 수 있고요. 보험 기간 중에서도 언제든지 설정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고액의 일시납 계약보다는 월납 계약에서 유용하다. 최근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한꺼번에 돈이 확 들어왔을 때 들어가 버리면, 예, 특별기능 투입이 되면 주식 채권을 한꺼번에 고액으로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 균등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분할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납 계약은 그 자체로도 평균 분할 투자, 매월 얼마씩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체로도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적용이 되고 이미 있기 때문에 월납 계약에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이 고액의 일시납 계약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료 평균 투자 기능입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시 납입 보험료를 펀드별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가 있죠. 펀드 선택 다 할 수 있죠. 비율대로 배분할 수 있죠. 4번. 펀드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게 펀드 변경이죠. 예, 운용에 대한 지시는 못합니다. 간접 선택권을 부여를 하는 것은 펀드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33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보험료 납입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거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추가 납입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연금 개시 이후에도 가능하냐? 연금 개시 이후에는 추가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개시 후라 그랬으니까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선납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동일하지가 않죠. 추가 납입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선납보험료는 월계약 해당일 이렇게 두 가지가 틀립니다. 3번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는 예정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 선납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은 매월 계약 해당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선납보험료를 만약에 12개월 선납을 했다. 그러면 한 달씩 분이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일반 계정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일반 계정에 가지고 있는 특별계정 투입되기 전까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납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왜? 일반 계정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틀린 질문이죠. 4번 변액연금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바로 투입되지 않으며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투입이 된다. 한 달치의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만큼 금방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신청일 플러스 2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한다. 얘가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2번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차감하는 것은 맞아요. 어디서 차감을 하느냐?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합니다. 3번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죠.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면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 초과할 수 있습니다. 4번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당연히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 대출금 회수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폐지될 사유로 인해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 폐지될 사유는 실은 계약자의 잘못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자산가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영이 곤란해진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3번 보험회사는 각 특별계정 펀드를 폐지할 경우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계약자는 실은 알 수가 없죠.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야 펀드를 변경하든지
계약자가 무슨 뭐 액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폐지 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유사한 펀드로 보험회사가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표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상식 문제인 것 같네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하여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 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서 UR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규범에 따라 실행한다. 상식 문제가 참 어렵네요. WTO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상식 문제는 여러분께서 문제집 내용에 보시게 되면 상식 문제만 뒤에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 실은 출제가 될 수 있을는지 상식은 도저히 뭐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대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안내자료의 기재 금지사항, 기재해서는 안 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집인의 성명 이름 기록해야 되죠. 모집인의 주민등록번호 이건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모집인의 변액보험 판매사 자격증 보유 여부 요거 기재해야 되겠죠.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일단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 생명보험협회의 비교 공시 외에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기재 금지 사항이죠. 4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 변액보험의 운용 흐름, 특별계정 운용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운용 설명서에 대한 내용이죠. 2번 생명보험협회는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하고 있죠. 얘도 맞네요. 3번 계약자는 생명보험회사를 통하여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자동으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는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변액보험은 반기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반기 1회가 아니라 분기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 시 파악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계약자의 재산 상황. 계약자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은 적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여유가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위험을 인내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2번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까지는 적합성 진단 시 파악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면 좋긴 하겠지만 모든 보험 상품을 다 파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금융 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 요거는 일종의 이제 투자형 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이 있느냐, 보험계약 유지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다 파악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예, 맞죠? 2번 부보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 예금에 해당한다. 자, 부보금융회사라고 해서 부보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의 예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그게 부보금융회사죠. 이 예금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가 라고 하더라도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특약은 두 가지는 예금 보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예금자 1인이라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뭐 2월 변액실점 풀이 문제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예년하고 크게 출제의 그 경향 자체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팁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